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 강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장승자 총무님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지속가능 먹거리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지속가능 복지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지속가능 생태위원회 안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센터 사유철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유경제문화센터 현명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순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영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표창장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김남영 상임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 박정근,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김영희, 지속가능 먹거리위원회 송정호, 지속가능 복지위원회 고소현, 지속가능 생태위원회 진은정. 표창장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 박정근, 기아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셨을 뿐 아니라 의정부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의정부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상임회장 김남영 축하합니다. 부상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김정 사진 찍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앞으로. 김정희 의원님 앞으로. 아니요, 같이 마지막에 표창장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김정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송정호 의원님. 표창장 지속가능 먹거리위원회 송정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고소연 의원님. 고소연 의원님. 표창장 지속가능 복지위원회 고소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사진. 다음은 진흥정 의원님. 표창장 지속가능 생태위원회 진흥정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전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전체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부상은 이제 옆으로 오면은 크로스백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은 이번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요.
어디 가서 제가 좋은 거 하나 구해왔습니다. 예, 집에 가서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김남영 상임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어떤 생일이자 어떻게 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오프로 또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또 의의가 있다고 보네요. 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런 형태의 아마 온오프 형태의 모임이 또는 이런 형태가 아마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좀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또 불행히도 여기서 행사 끝나자마자 또 바로 헤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에서 굉장히 또 선물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잘 갖고 가시고요.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 좀 더 심차게 우리가 또 의정부시에 또 가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좀 더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1부 기념식을 마치고 바쁘신 분들은 있는 관계로요. 전체 기념사진을 찍고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들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위원님도 다 앞으로 나오셔서 전체 기념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놓지 마시고 그냥 서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표님 가운데 앉으시고, 가운데 쓰시고 예.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키가 작다 싶으면 앞으로 오시고, 크다 하면 들어가십시오. 자, 앞에 보시고요. 대표님도 앞에 보시고, 옹기종기 좀 모여서 가지고, 제가 하나 둘 하면 우선은 그냥 군nom하기 한번 찍겠습니다. 자, 군nom하기 하나 찍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트, 소극적인 하트 있죠? 소심한 하트. 하나 둘 셋. 대빵 크게. 그럼 적극적 하트 하나 하겠습니다. 적극적 하트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저희 위원님들 참 말 잘 들으셔요, 아주. 그러면 이어서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14회 의정부시 어린이 환경사생대회, 그리고 부용천 백석천 나무 이름표 달기 사업, 그리고 의정부시 지속가능 발전대학 시민 강사 양성 과정,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 사업,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사업, 지속가능 먹거리위원회 사업, 지속가능 복지위원회 사업, 지속가능 생태위원회 사업,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자께서는 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는 총괄 사업으로 진행한 제14회 의정부시 어린이 환경사생대회에 대해서 전하영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영 간사입니다. 제14회 의정부시 어린이 환경사생대회 공모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일단 개요를 보시면 주제는 지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4월에는 지구의 날이 있고요. 6월에는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거주하는 5세에서 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작품 공모, 그리고 심사, 우수 작품집 제작, 온라인 전시회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수채화 포스터 등의 모든 형식의 그림을 다 받았고요. 화지 규격은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8절지, 그리고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4절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출 기간은 4월 19일부터 30일, 총 14일간 진행을 했고요. 제출 방법은 우편 제출도 받고 직접 엄마 손 잡고 온 친구들 것까지 해서 취합을 하였습니다. 작품 심사는 6월 달에 시상식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5월 중순에 하기로 했고요. 대상 6점, 최우수상 6점, 우수상 6점, 그리고 특선 100점에 입선 300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세부 계획 두 번째 걸 보시면 작년에 진행을 했던 모습인데요. 부득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해서 친구들 상장과 부상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이시죠? 그리고 어린이 환경사생대회, 요거는 작년에 만든 자료집 표지예요. 우수작품집.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도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작년 거 올해 거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작품심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했고요. 심사위원들은 미술 환경 전문가 분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대회 주제가 지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주제로 충실한 작품을 위주로 뽑게 하였고요. 어른 손이 타지 않는 작품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결과는 옆에 보시면 표와 같이 유치부에서 904점, 초등학생들이 850점을 제출하여 총 1754점을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심사하기 전 그리고 진행 과정의 사진인데요. 1700점 넘는 사진을 다 하나 작품을 봐야 됐기 때문에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친구들의 대상 작품을 취합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친구들의 사진이 다 마스크 쓴 사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다행히 이제 환경에 조금은 더 눈을 돌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진을, 그런 작품 위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우수상인데요.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상자 개별 우편 발송으로 다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도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로 가시면 친구들 작품 전시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부영천 백석천 나무 이름표 달기 사업에 대해서 전희성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성 간사입니다. 저희 총괄기획사업 부용천 백석천 나무 이름표 달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개요로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용천 백석천 일부 구간을 생태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린리더 선생님들 총 10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용천 모니터링을 10월 27일 수요일 날 동호역 탑성역 양구간을 5분께서 3팀으로 나눠 조사했고요. 총 53종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천 10월 29일 금요일에 모니터링 했고요. 동막교부터 흥선동 양 구간을 4분이서 34종 조사해 주셨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부용천은 11월 27일 토요일과 29일 월요일에 동호역부터 탑성역 양 구간을 나무 이름표 111개를 부착하였습니다. 백석천 구간은 11월 29일 월요일 동막교부터 흥성동 양 구간을 총 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이름표를 부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시민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하영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희 올해는 부득이 총괄 사업을 3개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얼마 전에 진행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시민 강사 양성 기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나와 있고요. 슬로건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부터 5일간 진행을 했고요. 오전 강의는 10시 30분부터, 오후 강의는 3시 30분부터 해서 하루에 2강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의정부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보시면 오른쪽에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고요. 시민분들 신청은 다 30명이 다 해주셔서 30명 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17분이 수료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강의는 오수길 교수님의 SDGs에 대한 강의를 받았는데 17개 목표의 개념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강의는 수원시정연구원 김주석 박사님께서 SDGs 관련 공동체 이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 패러다임과 사회복지 김연경 경민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생태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라고 해서 ESG가 무엇인지 이게 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형 지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먹거리 김덕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과의 관련된 상황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차준민 대진대학교 교수님께서 에너지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권영선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과 의정부시의 평생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안희수 신한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건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사회보험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더 이용 공동대표 이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지속가능과 협치가 과연 무엇인지 거버넌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10강까지 끝난 날 바로 연이어서 수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요 공간에서 30명 신청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나 수료를 하신 선생님이 17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좀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으면 수료식을 좀 거대하게 했을 법도 한데 올해는 부득이 그냥 선생님들이랑 사진 찍고 요거 나눠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이론교육 10번 진행하고 총 20시간의 교육을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주민 실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 공감대 형성이 좀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화 거버넌스 구현으로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연계 상설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다음은 위원회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 사업입니다. 발표는 박정근 총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올해가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지속가능위원회 2년 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총무 역할을 맡았고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의 행복한 의정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1년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은희 지속가능 공동체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들이 함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의 만남을 참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만나야 했습니다. 네. 3월 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위촉장을 수여를 받고 11기 지속가능 공동체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회의는 매월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는 만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3, 4, 5월 달과 6, 9, 10, 11월 달에는 실제로 대면으로 만났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 12월 달에는 아쉽게도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계속 연결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처럼 이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저희는 참 밝게 웃고 있죠. 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 시작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먼저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역량 강화 시민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는 전 마을 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신진희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마을 공동체 의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우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역할을 꼭 한번 수행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정부시 마을 공동체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조사를 올해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사업 개요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20개 단체의 공동체와 시민분들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 목적은 원래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였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설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대신에 심층조사 3개 팀을 2년 이하의 공동체,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공동체,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3곳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포럼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그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시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올해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의 제 맨 처음에 앞에 들어가는 인사말인데요. 참 다정하고 호감이 가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네, 심층조사 장면인데요. 심층조사는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장시간에 걸쳐서 보통 2시간, 3시간씩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2차의 두 번째 모임이고요. 5년 미만의 백본 공동체의 하민성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5년 이상의 나무카페 안흥성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아의 장은지 대표님, 하민석 대표님, 그다음에 안흥성 대표님께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12월 2일 목요일 5시부터 7시 동안 2시간을
알차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좌장은 김남용 신한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시의회에서는 김정겸 의원님이,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장인봉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장의 권영일 과장님이, 그 다음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센터의 신남균 센터장님이,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백본 대표인 한민석 대표님이 참가해 주셔서 열띤 토론과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는 시에다가 많은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가 굉장히 이 시기에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21년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속가능 공동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기회를 제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함께하면서 저희 공동체가 스스로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활용한 포럼을 개최를 통해서 실질적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위원 간의 끈끈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위원회의 비전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지속가능 공동체의 2021년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더 화끈한 활동을 공동체에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끈한 활동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사업입니다. 예, 발표는 장승자 총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총무 장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 경제위원회에서는 의정부 시민 스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위기 탈출이라는 사업명을 추진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는 사업 취지 및 목적과 세부 계획 및 추진 방향, 추진 실적,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등으로 활동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기호식품인 차, 커피를 중심으로 한 벨트라인 구축과 각 지역 소규모 커피 전문점을 발굴하고 의정부 차 커피 로드 안내지를 배포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 개요 주요 사업으로 의정부시 차 커피 역사 바로 알기와 소규모 차 커피 전문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차 커피 로드 안내지 제작을 하며 차 커피 전문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차 커피 역사 바로 알기를 2회를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시 흥성권역의 차 커피 전문점 소상공인 점포 데이터베이스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모니터링된 차 커피 소상공인 점포점을 토대로 안내지 제작 및 배포와 차 커피 전문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토론회 순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의정부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안 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매달 넷째 주 월요일 위원회의를 거쳐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추진 내용으로 3월 19일 첫 원래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사업 안건 제안 내용을 시작으로 11월 22일 토론회 평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원래회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내용으로 시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교육은 의정부시 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님을 강사로 모셔 의정부시 근현대사의 식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 교육으로는 의정부 커피 학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커피 문화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은 소상공인 커피 전문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지를 준비하고 8명의 위원님의 참여로 커피에 관한 전문성 및 필요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7월 8일부터 시작하여 8월 31일까지 흥성권역 119개소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커피 전문점의 욕구 및 전문성 평가 자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의 필요성과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하는 관계의 소교육 모임과 동아리 구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흥성권역 27곳에 차 커피 전문점 안내지를 제작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 장소의 안내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추진 내용으로 11월 22일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토론자의 의견을 통해서 지자체와 시민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과 정책 제안 사항 등을 협의하는 토론회 장을 펼쳤습니다. 토론 후 평가에서는 앞으로 소상공인 예산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더욱 집중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추진 실적 예산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성과 분석으로 첫째, 의정부 역사 및 음식 문화와 커피 문화 교육을 통해 차 커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둘째, 안내지 제작 배포로 소상공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커피 전문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전문점에 대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기여와 시민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의정부 새로운 2022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먹거리위원회 사업입니다. 발표는 이용희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장님, 총무님이 안 오셔가지고 위원님이 하시니까요. 좀 더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위원회 이용희 위원입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과 총무님이 바쁘신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새로 신설된 위원회여가지고요. 기존에 하던 이제 사업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올해 처음에 계획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에 이제 했던 것만큼 결과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바른 먹거리 시민교육 4차시 교육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 먹거리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하였고요. 의정부시 먹거리 지원 플랫폼 구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아직 결과물이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한 혼앤밥 혼앤혼밥 레시피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작할 때 경연을 좀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네, 그러면 저희 취지하고 목적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의정부시 먹거리 문화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의정부 시민 식생활 개선을 통한 바른 먹거리 식생활 문화를 조성을 하고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먹거리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일회용품 자제를 통한 생태 환경 보전. 네, 이렇게 목적을 정했고요. 사업 개요는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먹거리위원회과 관심 있는 의정부 시민, 주요 내용은 아까 저희의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월 3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교육 1차 1강을 했고요. 경기참여농정포럼 상임대표 김덕일 강사님으로부터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로컬푸드 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영광으로 2시부터 6시까지 박미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대외협력관으로부터 현대사회 먹거리의 문제와 대응에 대해서 그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현황과 건강한 먹거리 보장의 필요성, 그 다음에 GMO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방사능에 대한 이해,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거리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3강은 다음 일주 뒤에 5월 17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지역 농업 네트워크 서울 경기 협동조합 길청순 이사장님으로부터 먹거리 개념과 먹거리 전략의 이해,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사례 및 사업 공유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으로 또 저희가 힘들겠죠. 네, 2시부터 4시까지 네, 시간이 오타가 났네요. 네, 16시부터 18시까지 그 경기도 농산물 진흥원 대협력관으로부터 경기도 먹거리 전략 현황과 과제, 시민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했던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바른 먹거리 인식 개선 실천 캠페인을 의정부 제1시장에서 하였는데요. 이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한 때여가지고 4명씩 이렇게 팀당 4명씩 4팀으로 나누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경기 지속 발전의 희망, 탄소 중립에 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회용품 비닐봉투 노, 장바구니 예스, 안전한 먹거리 실천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이때는 이제 홍보 판넬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그 보팅 작업을 좀 했는데 간담회나 조례 제정으로 쓸 백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 판넬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도 제작해서 앞면에는 제로 웨이스트, 그 다음에 뒷면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만능장 레시피를 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드렸는데요. 먹거리하고 장바구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시장에 가면 비닐을 이렇게 물건을 사면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닐이 썩거나 분해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처리 과정에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이래서 장바구니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토양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하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증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의정부시 먹거리 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여기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먹거리 위원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정영일 우리밥집 대표님, 그 다음에 의정부 시의원 박순자 시의원님, 그 다음에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장재임 관장님,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학장 김영성 교수님,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과 주무관 장재승 주무관이 참석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희가 건강한 혼밥 레시피북을 9월부터 12월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혼밥 쪽이라든가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밥을 해 먹는데 여기 저희가 추구하는 레시피는 가공품을 좀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공품을 이용해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레시피북을 좀 작성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게 섭취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도 좀 첨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레시피북에 좀 담았고요. 네, 조만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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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저희는 4월, 5월, 6월, 10월에 이렇게 대면 회의를 했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열심히 또 저희 도와주신 특히 사무국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복지위원회 사업입니다. 발표는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속가능복지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많은 대면 회의는 하지 않고요. 한 3번 정도의 대면 회의를 한 것 같고요. SNS 카톡방을 활용해서 SNS 활용 그리고 대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위원 활동에서 올해처럼 참 소극적으로 한 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표를 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옛날 같으면 할 말이 많았는데 사실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지속가능복지위원회는 이렇게 원래 회의를 진행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사무부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회 위촉장 수여했던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크게 올해 세 가지 원래는 4가지 꼭지인데 그냥 3가지 꼭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캠페인, 세 번째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서 저희가 이제 의정부시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 시민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자살 예방 센터에 이제 김은순 팀장님께서 오셔서 삼스러운 삶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권 존중 교육을 우리 김지순 간사님께서 감사님께서 저희 강사로 참여를 해주셔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인권 존중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2번의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정말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 교육이 끝난 후에 우리 시민들과 교육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히려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뭐 발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알 수 있었고 또 이번에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진행을 했고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서 위원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은 의정부요, 한쪽은 회룡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에서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걱정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가 20분이셨는데 한 15분 이상이 참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위원들이 약속해서 같이 위원들이 참여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정부시 아동 친화 도시를 발전을 위한 포럼이라서 11월 23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민대, 신한대 여러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의정부시에서도 시의원님 그리고 또 시청에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포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외 이모저모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의정부시가 지속 가능한 이런 도시로 거듭나는 데서 필요한 구심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생태위원회 사업입니다. 발표는 안중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권입니다.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인해 갖고요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속가능 생태위원회는 2021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차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풍길은 의정부에 총 9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3차에 걸쳐서 총 했는데요. 1차는 명상의 길, 2차는 하늘전망대길, 3차는 뭐 불로장생길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각 구간별로 저희가 식생조사를 했을 때 153종이라든지 125종, 117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는 같이 겹치는 것도 있고 1차 구간에서 안 나온데도 2차 구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명상의 길에 당단풍이라는 그 식생이 36 가로등에서 39 가로등 쪽으로 가면서 우측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가는 동안에 또 산책로 주변에 뭐 식수로 인해서 야생화가 현재는 자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다음 데이터 또 만들고 해서 관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생태환경센터가 나와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풍길에 대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그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풍길이 왜 소풍길인지는 다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천상병 시인이 작품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는 이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는데 요걸로 착안해 갖고 소풍길이라는 게 나온 거죠. 설문조사는 총 205명 직접 만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업에 있는 그 의정부 시와 그 작품전 사진전이 있는데 그때 하면서도 같이 하고 개별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적으로 나가갖고 시민들을 만나고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소풍길 이제 구간을 보았을 때 대구간 6개가 있고 소구간 3개가 있는데요. 대구간은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주변에 산자락에 있는 그 수목 경관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소구간, 세구간은 의정부시 중심부, 뭐 하천 H에서 빌딩이나 이제 주택 하천 경관 지역에 대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죠. 소풍길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했는데 뭐 때문에 이용하느냐 하니까는 대체적으로 이제 산책, 그러니까 건강과 자연, 감상, 자연 체험 이런 식으로 보통 산책 또는 등산을 해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가족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소풍길도 만족하고 불만족이 있는데, 만족은 어떤 면에서 만족이 되느냐 하니까 앞에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운동이 되는 것 같다,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걷기에 편안하다, 이런 순위로 나왔고요. 불만족 사이가 좀 많이 나왔는데, 불만족이 왜 불만족이냐 하니까 체험거리가 없다. 특별하게 소풍길 그냥 걷기만 하는 거, 체험이 없다. 그다음에 지역의 소풍길이라는 게 의정부시에 걷는 길 대표적인 길인데 총 9개 구간이라는 게 구청이 돼 있는데 지역의 문화를 느끼기가 힘들다. 뭐 볼거리가 없다. 또 가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데 특별하게 쉬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불만족 이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이제 갖고 저희가 향후 계획에 현재 2020년까지 생태위원회에서 그 중량천이라든지 백설천에 대해서 식생조사를 다 해갖고 그 데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와 2021년도부터 하고 11기서부터 하고 있는 이 소풍길에 대한 그 데이터를 식생조사한 데이터를 모아서 향후 의정부시의 생태교육센터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가도 길러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역량 강화인데, 역량 강화 교육은 그 2번에 걸쳐서 10월 달과 11월 달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제목 주제는 생태 환경 위기 시민 교육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크게 봤을 때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거, 요 관계도 좀 많이 나왔고요. 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정부시에 시야 및 생태 교란 식물 알리기 사진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10월 16일 날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시의 시야는 철쭉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산철쭉과 철쭉을 좀 혼동할 수도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시야는 철쭉. 근데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서 전시회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물어봤을 때 의정부시의 시야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철쭉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철쭉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영산홍이라든지 산철쭉, 뭐 황철쭉, 뭐 겹철쭉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거는 의정부시 중량천변에 있는 그 생태 교란 식물에 대해서 한번 전시를 해본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민간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제는 뭘로 했냐면은 지속 가능한 의정부시에 생태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제는 의정부의 그 생태 환경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갖고 우리 문화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도약하는 의정부, 또는 현재는 소풍길에 대한 이용 실태를 분석한 내용, 미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 및 방향이라는 제언을 갖고 발제 3개를 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토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보면 소풍길을 연계한 그 역사 문화 자원을 고려한 설계가 제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 시민들의 변화된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거. 또 소풍길이 있는데 이걸 의미를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정부 소풍길에 대한 이제 그 제언도 또 있었고요. 제일 제가 고마운 게 이 환경교육센터가 이걸 어떻게 해갖고 의정부 시민들이 생태라는 걸 갖다 접하고 또 교육도 하고 전문가도 길러서 의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 지금 현재 기후환경센터에서, 우리 부속센터가 있지만 기후환경센터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생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교육센터 부합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해서 그 정책 제안을 할 때 같이 해서 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위원회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마지막에 제안했을 거에서 첫 번째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전문가 양성 및 관리를 통한 의정부시 생태 환경 교육 체계 구축 및 유지. 두 번째는 소풍길을 연계한 역사 문화 자원을 고려한 소풍길 스토리텔링을 함께하여 명품 소풍길을 만들어 보자. 이거.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시에 속해 있는 환경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을 해서 의정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타 지자체에 나서 교육을 안 하고 활동을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셨네요. 네. 예, 위원회 사업 보고는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발표는 사유철 기후환경교육센터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우정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기후환경교육센터 오늘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후환경교육센터 소개를 좀 하자면요. 뭐 기후 변화 대응, 시민교육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20년 그린리더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교육의 기초 심화 과정을 수료한 시민 강사들을 좀 배출하고 있고요. 이 강사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서 강의들을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십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참고로 유혜영 의원님께서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PPT를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과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11월까지 시민교육 운영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역량 강화 스터디는 매월 계속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150건, 4,500명 가량을 지금 교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행 교육하고 기후 변화 교육 14개동 100명 가까이를 교육을 했고요. EM을 활용한 뭐 비누 만들기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센터 그린리더들은 상설위원회 활동하고 병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각 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별도로 저희 기후환경교육센터에서 다시금 또 운영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지속협에서 앞장서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캠페인하는 사진이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한 게 기후환경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건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단 설립 제안서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생태환경위원회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첨부가 돼 있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것만 1월 달에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완성된 상태로 제보는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그 끝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만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이 제안서를 가지고 일단은 뭐 2월이 됐던 3월이 됐던 간담회를 좀 할 예정이고요. 또 좋은 시기가 또 지방선거가 끼고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건에서는 뭐 시간을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각 정당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공약적으로 좀 제안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안으로 관련 과하고 논의를 좀 해서 좀 집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후환경교육 설립 제안서 PPT용으로 만들어서 아예 책자로 좀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토론회에 저희도 제안을 환경센터에 관련된 제안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린리더 활동 내용들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다 아시고 계시고요. EMR용 기후환경교육 운영됐고요. 그린 리더 스터디는 지금 매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 내용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사진들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가장 초점이 되는 거는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거기에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설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총괄 사업하고 위원회 사업 그리고 이제 기후환경 교육센터 네트워크 사업 보고가 있었고요.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또 보고를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또 총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평 두 분이 좀 하실 건데요. 김남영 상임 회장님하고 유재복 운영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선은 유재복 운영위원께서 먼저 총평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복입니다. 올해가 참 코로나 환경으로 참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각 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활동한 내역이 여지껏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신 것 같은데요. 각 위원회가 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무국의 간사분들, 사무국장 그 노력이 이 결과물과 함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 여러분들이 대면하면서 좋은 활동이 있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번 활동 보고회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각 위원들이 활동하고 나서 이 결과물을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동안 수고에 대한 서로의 노력에 대한 감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고 몇 분 모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서먹서먹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내년에도 또 활동함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과 보고와 또 정책 어떤 토론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좀 낯설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많은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포럼이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정책 제안한 것들이 각 이제 정책 담당자 또 시의회 또 의원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만들어낸 그 제안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또 그 후에 어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서 정말로 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래 좀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의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큰 잔칫날인데 이렇게 약소하게나마 조촐하게 개최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사실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이렇게 활동하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적은 예산이나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온오프 상태가 아마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각 위원회 또 기후환경센터 각 부분에서 위축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재벽 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성과물들이 앞으로 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의 잔칫날인데 또 웃으면서 또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줌으로 몇 분이 계신데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이렇게 손 한번.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그 저희 지속교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2021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 활동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